379번. 379 360 36 하나 아무거나 보세요. 89 89번 180 189번 193 193 오늘 교재 끝내겠습니다. 382랑 382번 86이요. 300 390 390 396 324 324 389 333 333 401, 407, 401 409요. 405 407 또 아무거나 보세요. 66번 그냥 66번 377 67번 67번 두 번째 377 그러네. 다른 거 없어? 419 428 이제 거의 한 개씩 왔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남았어요. 처음으로 69번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 이것도 다 못할 것 같아. 시계 봐봐. 8시 반 저도 다 못 갈 수도 있어. 일단 오늘 저거 마저 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유형 중심은 그냥 클리닉으로 돌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모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칠판에 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47이요. 자, NTH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자, 347번 같이 한번 보자고. 최대한 심플하게 좀 풀어보고 싶은데 수업 때 좀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봐. 본인이 뭐 푼 문제 있으면 잘 이렇게 필기도 좀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다시 정리도 좀 해보고 적극적으로 해봐. 좀. 의지가 있어야 돼. 야, 그 그래프가 y는 2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밑으로 두 칸 내리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fx가 수식으로 정확히 나온 게 아니라서 그치? 그러니까 수식으로 정확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fx를 구해가지고 무슨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수식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래프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맞지? 그치?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이런 모양.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넓이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 왼쪽의 넓이는 5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넓이가 3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얘가 이게 노란색 라인이 x축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그치? 이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란색 그러니까 x축이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붙으면 되게 모양이 좀 이쁘지 않아? 이쁘다는 거에 동의를 좀 해줘야 돼. 얘가 x축이니 더 이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얘를 x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쟤를 x축으로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x축인 게 모양이 깔끔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 그렇게? 마이너스. 그래. 밑으로 두 칸 내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발상이 뭐냐면은 얘를 이제 바로 적분을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모양은 항상 깔끔한 게 좋거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두 칸을 내리는 거야. 밑으로 두 칸 내리면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잠시만 내리면 이렇게 나오더라. 밑으로 두 칸 내리기. 그래서 얘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칸 내리고. 근데 이제 두 칸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좌표가 달라지진 않아. 여기가 1, 3인 거는 마찬가지야. 두 칸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칸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넓이도 똑같이 유지가 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너네가 이제 비교해봐.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봐. 이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아?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깔끔한데. 그 다음에 두 칸 내린 다음에 얘네가 원하는 게 0부터 3까지 적분을 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0부터 3까지 fx 적분을 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적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적분값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그림 봐, 그림. 수식에 집착하지 마. 계속 얘기하잖아. 그림을 보라고.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27. 그렇지. 5 빼기 32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정확히 말하면 0부터 5까지 아이고 0부터 3까지는 이제 이렇게 먹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적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2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계산을 종합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적당히 얘만 오른쪽으로 쏙 하고 넘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잖아. 어떤 거 같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내린다.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자. 자, 77이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77번.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여기 좀 지워도 될까? 칠판을 좀 많이 조그맣게 쓸까? 자 77번 자 77번 읽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멘트가 있어.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니까 사실 그냥 진짜로 넓이를 구해도 괜찮아. 넓이를 2등분하니까 넓이를 구해서 절반 치면 되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할까? 때로는 단순한 생각이 명쾌합니다. 넓이를 2등분하니까 넓이를 구하면 돼요, 사실. 단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넓이랑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다르면 그냥 이짓 할 것 같은데 잘라. 그냥 시원하게 하자. 네, 자릅니다. 이쪽 넓이가 얼마 나오니? 느려. 오케이. 빨라야지. 얼마 나와? 암산 쳐. 3분의 1이잖아. 0부터 1까지 1로 치면은 맞지? 그러면 자 생각해. 3분의 1이야. 그러면 전체 이 박스는 정사각형이니까 1이지. 그치? 야 그러면 똑같이 3분의 1에 3분의 1 떨어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면은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3분의 1로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S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잠깐만요. 이거 나라면 사실 얘 DY 조건치입니다. 나라면 이거 DY 조건. 근데 DY 조건을 치려면 루트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서 그게 조금 꺼려진다면은 DX 조건을 쳐도 되고요. 일단은 DX를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수터에서는 사실 DY 그 루트 조건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투를 기준으로는 dx 적분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좀 보여줄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이 좀 헷갈리니까 다시 그릴게요. 왼쪽에다가 자, 다시 그린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요 곡선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쓸모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되지. 그치? 요거 하나만. 그러면 이 점을 알아야 dx 적분을 칠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 떨어지게끔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라인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건가? 맞죠?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추냐면은 0부터 루트 a분의 1,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분을 치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3분의 1로 맞춰주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을 쳐서 3분의 1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3분의 1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계산은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를 3분의 1로 맞춰주면 돼. 그러면 이거니까 A는 4가 되겠지. A가 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구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 여기를 구하는 게 귀찮으면 dy 적분을 치면 한 방에 끝나기는 합니다. dy도 보여줄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잘 봐. 이거잖아. 그러면 아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거든. 맞지? 그 다음에 dy 적분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모은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모은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0부터 1까지 요 함수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얘를 적분을 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 dy 적분. 어쨌든 최종 결론은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근데 이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해. 얘 쌍수니까 밖으로 보내시고요. 요거 적분하면 그대로 2분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3분의 2를 달아주고 0부터 1이니까 최종 결론은 아이고 이렇게 나오지. 요거랑 비교해봐. 어때? 어떤 거 같아? 오른쪽은 dx 적분이고 왼쪽은 dy 적분이고 dy 적분이 스케일적으로는 더 어렵지만 여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고 아마 대부분은 오른쪽을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dy 적분 자체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본인이 편한 걸 자꾸 찾아서 둘 다 된다고. 둘 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걸 자꾸 찾아서 가면 된다. 어쨌든 이제 넘어가요. 자, 79번 넘어갑시다. 79번이요. 자, 계속 보자.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플러스 i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그러면 적당히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좀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뭐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지. 그치? 그럼 어쨌든 넓이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아? 어떤 부분이 조금 난감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어렵냐? 뭐가 어렵냐 지금 상황에서? 그거 화내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그거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너희 자꾸 막 집중력 떨어질까봐 소리치는 거. 얘 막 조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난감한 부분이 뭐야?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져? 적분에 뭐라고? 적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교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로 나오지 지금 그림상. 그치? 이건 맞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정확히 숫자로 딱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지수 m이 하나 껴있어가지고 이거를 정확히 숫자를 구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이 난감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0부터 3이다 그런 식으로 숫자로 딱 나오면 0부터 3까지 실제로 적분을 하면 되잖아. 맞지 않아? 근데 여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왜? 미지수가 하나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약간의 기술을 쓰는 거야. 대단한 건 아니고요. 봐봐.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하게 나도 몰라 이러는 거지. 나도 몰라. 몰라. M 때문에 모른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도 몰라. 대신에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은 구할 수가 있거든. 알파랑 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 설명해 줄게. 알파랑 베타는 잘 봐야 된다.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알파랑 베타는 이거의 근이지. 이거의 서로 다른 두실근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지가 있어. 의지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다음에 1학년 때 많이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넘겨가지고 좀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있지 않아? 그래, 근각계선 관계. 그럼 여기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 알파랑 베타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알잖아. 그치? 그러면 이 넓이는 실제로 적분을 쳐도 되기는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치면 되는데 이런 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알려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 6분의 공식 기억나지 않니? 그러니까 실제로 적분을 해도 됩니다. 적분을 해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원래는 지금 중앙에서 녹색을 빼가지고 적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앙에서 녹색을 이렇게 빼잖아. 빼가지고 이렇게 적분 치면 이게 넓이가 나오고. 근데 전에 무슨 공식을 실제로 적분해도 돼. 실제로 해도 됩니다. 실제로 해도 되는데 실제로 하면은 이게 되게 그지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실제로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난감해? 미지수가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하잖아. 그럼 너네가 이 짓을 해. 되게 짜증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 세제곱이 나오잖아. 3분의 1을 무시하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 세제곱이 나오잖아. x 세제곱이 나오면은 중간 계산 과정에서 반드시 이게 등장한다. 그렇지 않아?
아 물론 미안해. 베타 세제곱에서 알파 세제곱을 빼겠지만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3차가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부터 뭐가 등장해? 이것도 등장하지 않겠냐? 이거 적분하면은 또 x 제곱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랑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이것도 등장하겠지만 이런 애들을 다 이거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거든.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랑 여기까지는 솔직히 할만한데 이거를 끌어내려면 여기서 또 막 지지고 볶아야 되잖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지지고 볶아서 이걸 끌어내야 되거든. 할 수는 있지. 하긴 싫지. 할 수는 있어. 근데 하긴 싫어. 할 수는 있지만 하긴 싫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걸 쓰는 거야. 6분의 공식. 6분의를 먼저 이렇게 끌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가로의 길이가 베타부터 알파까지니까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요 그리자 하나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끌어낸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 좀 어렵긴 하다. 좀 어렵네요. 얘들아 우리 이거 필요하지? 좀 어렵네. 자 나 이렇게 할래. 봐봐. 잠깐만요.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가자. 문제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제곱 쳐서 이렇게. 자, 좀만 더 해볼게. 여기 n 플러스 2잖아? 좀만 더 해보자. n 플러스 2의 제곱. 야, 그러면 잘 봐. 이거지. 맞지? 여기 제곱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거지. 맞아?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플러스로 바꾸고 절대 깝주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게 답 아니야. 오, 쩍.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기 맞습니다. 설명 다시 해줄게요. 좀 어렵다 이거. 설명 다시 해줄게. 생각보다 어렵네. 얘들아 여기 좀 다시 한번 봐봐. 문제를 너무 깔봤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포물선 들어가고 직선 들어가지, 그치? 다시 봐봐. 좀 어렵네요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미지수가 하나 있어서 교점의 문제를 몰라. 그래서 거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봤어. 미지수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알파랑 베타가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납득이 돼?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거를 적분을 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적분을 치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6분의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좋아. 많이 쓰는 거라서. 그래서 6분의 공식을 썼어. 근데 이게 지금 요거보다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좀 더 편해서 알파 빼기 베타로 바꿨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헷갈리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나중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냥 절대값을 붙인 거야. 좀 헷갈려서. 근데 어쨌든 이제 빼는 형태가 들어가야 돼. 빼는 형태.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더하기랑 곱하기지. 그치?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 빼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여기는 빼기잖아. 빼기.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거 완전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만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또 완전 제곱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얘는 1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건 좀 납득이 돼? 그러면 정확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절대값을 이제 씌워가지고 양면에 루트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세제곱을 그냥 친 거야. 잠시만, 어디 다시 설명해 줄게. 멍 때리네. 좀 헷갈리는 데가 어디야? 선생님 잠 깨고 혜원이 정신 차리고 헷갈리는 데가 어디니 지금? 다시 설명해 줄까? 얘기를 좀 해봐. 문제 좀 어렵다 지금. 그럼 다 같이 지금 좀 멘붕인 것 같아. 12보다 어? 12보다 왜 큰지를 아, 여기가 완전 제곱이 들어가서 이거의 최소값이 0이라서. 그러니까 보면 얘들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요 놈의 최소값은 0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거의 전체 최소는 1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최소가 되는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 정도쯤 들어갈 때 최소가 돼.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쪽 넓이가 최소가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최소 넓이가 방금 얘기한 요만큼 된다.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일단 넘어갈게요. 그 시간 소모 너무 많이 했다. 넘어갑시다.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어렵다라고 인식을 못했어. 자, 넘어갑시다. 61번이요. 자, 계속 한번 가보자. 61번. 요런 것도 이제 되게 이제 고전 문제야. 되게 옛날 문제인데. 자,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야, 이게 그림을 지금 좀 조심해야 되거든. 자세히 봐봐.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거. 야,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잘 봐야 된다. 생각보다 어려워. 멍 때리지 말고 제발 자기 걸로 만들어봐, 지금. 수업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거든. 생각보다 어려워.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잡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넓이를 27로 맞춰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가 얼마인지는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 요거는 좀 납득이 돼? 얘기하는 게? 그치? 뭐 요런 얘기를 원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도대체? 야,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 이게 지금 이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게 안 꺾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자세히 봐봐. 이게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졸린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얘가 까딱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까딱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이게 좀 확대해서 그려 이거잖아. 근데 얘가 까딱하면은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눈에 안 보이겠지만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문제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초록색 곡선이 주황색 직선보다 밑으로 완전히 깔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지금 뭔 말인지 납득이 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넓이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여기랑 여기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어?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맞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왼쪽 그림이 맞는 게 저걸 이제 실제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자, 잘 봐. 지금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 잘 봐야 된다. fx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fx 이렇게. 그러면 설명 잘 들어야 돼.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그냥 수업에만 집중하고 싶다.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 지금. 얘를 미분을 하잖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보면은 F'0가 마이너스 A가 나오거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초록색 곡선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딱 그리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A로 나온다는 거야. 이 초록색 곡선의 접선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A인데 요거는 지금 플러스 A잖아.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지. 볼록 튀어나온 데를 기준으로 접선을 딱 그리잖아. 그러면은 요 주황색 직선이 초록색 곡선의 접선이랑 지금 똑같은 거야. 이게 말이 납득이 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봐봐. 만약에 자 이렇게 설명해 줄게. 만약에 그림이 이게 맞다고 치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초록색 곡선에서 접선을 이렇게 딱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 초록색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접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만약에 오른쪽이 맞으면 요 놈의 접선이 노랑으로 나와야 돼. 근데 노랑이랑 주황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려면 요 노란색 접선이 주황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수식 계산을 해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여기 뒤집으면은 요 놈의 기울기도 플러스 A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납득이 되냐고.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나오거든? 근데 마침 이 주황색의 기울기도 A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 주황색 직선은 뭐냐면 초록색 곡선의 접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류의 그림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그걸 의도한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접선이라고요, 지금. 초록색 곡선의 입장에서 접선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말이야 여기 기울기가 AX가 아니라 만약에 기울기가 2분의 1 AX야.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2분의 1 A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산식이 달라져. 여기 기울기가 A가 아니라 2분의 1 A라면 그림 자체가 그림이 다르지 않아 지금? 야 얘랑 같냐? 다르잖아.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A라면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요 초록색의 접선의 기울기도 A인데 주황색의 기울기도 A라서 요 주황색이 접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이런 유의 그림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것 때문에. 납득됐어? 요것 때문에. 계산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건 아니라는 얘기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 뭐냐면 얘랑 함수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함수가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원래 정석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A랑 B로 나눠서 적분 치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 정석이에요. 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랑 B랑 더해서 27로 맞춰야 돼. 여기까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수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리고 저기 교점은 뭐 해야 돼? 잠깐만 일단 좀 더 해보자. 자 여기는 지금 저 초록이 이거고 주황이 이거잖아. 그럼 양변을 x로 나눠주면 2a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x가 2a가 나오거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얘가 2a가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닌데 결론은 0부터 a까지 적분치잖아. 근데 0부터 a까지는 이게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튀어나와 있으니까는 그 주황이 이제 AX고요. 주황에서 초록을 빼야 되거든. 근데 초록인데 이게 지금 뒤집은 거지, 그치? 그래서 초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게 뒤집은 거니까 초록이 이렇게 나와. 이거 납득이 돼? 뒤집은 거잖아, 초록이. 그래서 이렇게 적분치면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A부터 2A까지 적분치는데 주황에서 초록을 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수식이 좀 다른 게 주황에서 초록을 빼는데 초록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적당히 나갈 거 나가고. 그럼 이제 끝장을 볼게요. 여기 이제 플러스 x제곱 나오니까 당연히 3분의 1에 a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려워. 자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복잡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지? 일단은 계산으로 쭉 정리해 보면 맞나? 얘들아 계산은 다 맞니?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는 거지, 그치? 와, 두 개 더하는 거죠? 두 개 더하면은 그냥 A 세제곱이네. 맞지? 끝났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저거 그 직선하고 곡선하고의 교점 두 개 잡아가지고 두 개를 적분 친 다음에 네. 저 볼록 올라온 부분을 그렇지. 그거 두 개 분해로 빼줘야지. 해서 맞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얘들아 이거 지금 도현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잠깐만. 역시 날카로워. 도현이가 말한 거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아까 그거 생각했었거든. 그렇게 설명할까 하다가 일단 이게 더 정석적인 방법이라서 이걸 먼저 설명해 준 거야. 얘들아 저기 도현이가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은 잠깐만 제가 얘기한 거 설명해 줄게. 제가 얘기한 게 이거야 얘들아.
자, 이제 방법이 이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초록색이 이렇게 생겼잖아. 잘 봐. 그 다음에 주황이, 잘 봐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 6분의 공식을 적용하면. 6분의 공식을 적용하면 되게 빨리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넓이를 일단은 구해. 구한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그거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은, 요만한 게 2개 빠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를 따로 구해가지고 그거를 2번 빼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는 방법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A, B 나눠도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6분의 공식만 쓰면 금방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6분의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막 고민을 했다가 요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잘라서 가는 게. 이게 정석이라고. 기본적인 발상은.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이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여기 자르는 거는 왜 자르는지 알겠냐? 여기? 이거? 그러니까 여기 수식이 달라지잖아. 이거랑 이거랑 수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자르는 거.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리가 없다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 야,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줬겠지. 좀 확대해서 그려줬겠지. 그치? 인간적으로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설마 이렇게 그리겠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넘어갑시다. 189번이요. 자, 계속 가고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설마 중간에 쉬어야 되냐? 쉬어줘? 애들 그냥 지쳐가지. 한 5분만 쉴까요? 애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쉴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요거 마저 더 좀 풀어보고 쉬었다 합시다. 생각은 돌아가고 계산이 안 된다. 쌤 설명 시작하기 전부터 이 방법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쌤 설명이 끝날 때까지 계산 안 됐어. 어떡하냐. 집중인데 집중 안 되는 문제 치고 저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 아 됐다 네. 어느 중? 연락 계정 할 수 있는 거 같아. 먹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핀터레스트 해야지. 굉장히 비슷한 역시. 핀터레스트 만들어.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건 지워. 컴퓨터에 아래는 그것이 그냥 웹이가 아니? 맞아. 뭐야? 어처럼 뭐야? 무슨 선글라스 V는 근데 못 들어 안 들어가는지 그얘 전체 어차피 지금 프로필도 비슷해서 프로필도 약간 말이 비슷하거든요.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상태로 사진 찍는 거. 그런 추가를 했어. 이렇게 같이 잘 들어. 이거 치면 이거를 출력 많이 그냥 이거를 출력 많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가 알면 들어가서 얘를 먹었는데 제일 많고 이 정도는 괜찮네. 추억이 나는 너무 사실 지금 5번 정도 해보면 테니스장 그리고 이렇게 어우 이런 나중에 모든 데가 나서 이 프로필만 한 5-6개 있는 거 같아. 나중에 사진 따로 하나 받아야지.
집에 가서 이게 재밌더라고. 헥사곤 아이오라는 빵 떠볼게. 그냥 페이퍼 아이오랑 똑같아. 근데 학교 그 인공지능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컴퓨터를 쓰거든. 근데 맨날 내가 일찍 끝내놓으니까 나는 그 보통 일찍 끝내는 편이거든. 그냥 쌤이 해놓은 거 다 뭘 하는지 아니까, 뭘 하려고 어떤 코드인지 아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찾아보다가 커피했어도 했었는데 학교 컴퓨터가 계속 구려가지고 못 해먹겠다. 얘는 알아서 방향 전환도 해줘. 우리 학교에 중학교 1학년 때 정구쌤 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뭐지? 배태수 쌤. 누군지 알아? 그 쌤이 우리 학교 오 진짜? 지금 전교 분명히 그 쌤이 일본 들어가지고 볼일 전부랑 일본하고 붙었어? 진짜 그런가? 중국어는 있었는데 상황이 없어가지고 불쌍해. 야! 요즘 그냥 보여줘야지. 이거 광고에 많이 나와. 이게? 페이퍼 아이오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래 그럼 얘네들은 AI야. 모르겠어. 아마 AI잖아. 갑시다. 공산통일 40분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 최대한 더 해보고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그 모의고사 문제 다음 주에 뭐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문제 더 풀어보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어차피 이제 클리닉 있으니까 뭐 다는 못하겠지만 남는 문제들은 클리닉 때 와가지고 좀 개별 질문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요거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교재가 문제인데 일단은 뭐 최대한 해봐야지. 너네가 이제 고3이야. 고3이라서 뭐 얘기 안 해도 알고 있겠지만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꽤 중요해. 지금까지보다 이제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고3이잖아.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교재 푸는 게 당연히 이제 기말 시험 대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이제 그대로 수능 대비랑 연결이 되거든.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그치?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더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가봅시다 한번. 93번? 아닌가? 89번인가? 89번이구나. 가보자. 자. 맞다. 그리고 뭐 자꾸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특강 있잖아. 그게 이제 뭐 깔끔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아까 혹시 그 사진 보낸 거 봤어? 그러니까 사실 뭐 거기서 나와 있기는 하죠. 그렇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미적분이 앞에 들어가고 1월에 들어가고 확통이 이제 2월에 들어가요. 그리고 미적이 양이 훨씬 더 많고 확통은 좀 양이 적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특강이 이제 일정이 나왔는데 선생님까지는 모르겠어. 선생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할지.
근데 나는 내가 할 확률이 꽤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은 확통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내 학생이 제일 많을 거거든. 아마도 그 3학년 선생님 중에서 아마도 내가 제일 많을 거야. 근데 보통은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좀 그러니까 단임반 인원수가 많으면 그쪽을 좀 넣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확률이 좀 있기는 하지. 시간은 아 시간은 이것도 이제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정규 수업 시간이 우리가 6시부터 10시잖아. 항상 정규의 앞쪽에 특강이 들어가거든. 예전에 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한 1시부터 5시 아니면 뭐 12시 반부터 1시부터 5시 확률이 제일 커. 아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할 거야. 1시부터 5시 정도의 특강을 하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쉬고 6시부터 정규 수업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아마 조사를 또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있을 거야. 저기 자습실 알고 있지? 여름방학에 자습실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차차 이제 조금씩 조사를 좀 할게요. 나는 너네를 좀 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확정이 된 거는 아닌데 웬만하면은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내가 데려갈 확률이 높아. 문과반이랑 그러니까 3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문과반이랑 이과반 둘 다. 물론 뭐 갑자기 뭐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반이랑 이과반 둘 다 내가 데려갈 것 같으니까 잘 좀 따라오고 기말 시험도 기말 시험이지만 지금 이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수능 대비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고3이야 정말로 이제 정말 고3이야. 근데 좀 이렇게 결의를 좀 다졌으면 좋겠어. 일주일 남았다고. 내년 3월이 돼서 고3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수능 딱 진짜 일주일 남았어. 알잖아. 이번 달이잖아. 잠깐만, 좀 오늘이 목요일이지. 잠시만. 정확히 일주일 아닐까?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일주일이네. 일주일 뒤에 고3이에요. 그냥 지금부터 고3이라고 생각해도 돼. 너네가 고3이라고 이제. 앞으로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계속 뭐 진행합시다. 일단은 189번이요. 그리고 이제 반이 완전히 개편이 되는 거는 이제 완전히 개편이 되는 건 2월 말 정도?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 있고 확통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는 2월 말 정도에 갈라질 거야. 미적분이랑 확통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건 2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혹시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혹시라도 뭐 아직 좀 고민인 친구들은 결정을 빠르게 할수록 결정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특강 결정을 하잖아. 만약에 이제 미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겨울방학에 웬만하면은 특강을 듣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일단 한 명씩 더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계속 하면서 문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문제 몇 개 풀어주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계속 진행합시다. 이게 적분을 쳐서 fx라고 한대. 근데 문제는 되게 심플하지. 그냥 이거 풀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문자 그대로 부정적분으로 이제 올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어. 여기서부터는 그냥 중학교 3학년 문제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여기서? 중학교 3학년 문제야, 여기서부터. 당연히 판별식이죠? 이차함수니까. 그냥 판별식 먹이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일씩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 풀면 답이에요. 오케이? 자, 어쨌든 93번. 자, 계속 가. 93번은 이제 아까 했던 문제랑 이제 살짝 다른데, 얘들아, 93번이랑 94번을 조금만 비교해봐. 93번이랑 94번은 이제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잖아.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 93번이랑 94번의 차이점이 뭐야? 이런 거 빨리 눈에 들어가야 돼. 없습니다. 공미분이 들어가잖아, 93번은. 그래서 94번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미분을 해도 괜찮은데 93번에서는 미분을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왜냐면 공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93번은 부정적분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94번은 둘 다 가능해요. 적분으로도 되고 미분으로도 되고, 아까는 이제 미분으로 풀었었지. 둘 다 가능하지만 93번은 적분으로 푸는 게 맞아. 왜냐면 공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제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고. 너네가 이제 고3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답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도 자꾸 비교를 좀 많이 해야 돼. 비교. 그러니까 본인의 풀이 방법이랑 뭐 나의 풀이 방법이랑 또는 뭐 해설지의 풀이 방법이랑 뭔가를 자꾸 분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나 그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봐. 설명을 계속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분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분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적분 상수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F형이랑 G형이 나와 있잖아. 두 개를 더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3이 붙을 거고, 두 개를 곱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잠시만.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부터 너네가 할 수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는. 요거 그냥 적당히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랑 끼워 맞추시면 돼. 할 수 있겠어? 근데 넘어가도 되냐 혹시?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랑 또이 끼워 맞추면 된다. 이런 느낌. 자, 넘어갈게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82번 한번 가보자. 갑자기 번호가 또 뭐였어? 82번이에요. 한참 넘어가네. 어때요? 82번. 자, 82번. 382번이요. 일단은 포물선이 하나 주어지고, 자, 자꾸 한번 가보자. 포물선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1,3이 이제 접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 어쨌든 그냥 접선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분 한번 들어가면 깔끔하지. 그치? 그냥 간단히 한번 풀어보자. F' 1이잖아 당연히.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2로 나온다. 맞죠? 그러면 접선이 금방 나와. 기울기가 2고요 1,3을 지나가야 되니까 요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그럼 상황은 좀 납득이 돼?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제 포물선이고요. x절편이 0이랑 4 정도 나오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좀 따라서 그려봐. 응?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f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1,3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이 정도쯤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 접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접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거랑 곡선과 그 위에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곡선, 접선, x축. 그치? 이게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1,3이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 생각보다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요거 적분 치려면 야 이거 적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게 원래 정석은 뭐냐면 적분을 두 번 쳐야 되거든. 이쪽이랑 저쪽으로 두 번 쳐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좀 뛰어나잖아. 그러면 삼각형에서 빼는 형태로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금방 나오잖아. 그림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보여줄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여기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금방 구할 수 있지.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높이가 이제 3이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밑변 높이의 절반치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건데 거기서 뭐가 빠져야 되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빠져야 돼. 맞나?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생략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마련하면은 바로 수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서 가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딱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86번도 좀 한번 볼까? 자, 86번이요. 얘도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봐. 천천히 하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PQ가 Y축 대칭이지. 그런 거 혹시 눈에 들어와? PQ가 Y축 대칭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림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고. 한쪽만 해도 상관이 없어. 여기 뭐 P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마 접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 아마. 그럼 당연히 얘도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여기서 만날 거야. 그림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PQ가 지금 Y축 대칭이잖아. 또 여기 초록색 곡선도 Y축 대칭이야.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라면 여기 한쪽만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냥 더블 들어갈 것 같거든 지금. 얘랑 넓이가 같을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접선 하나만 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fx라고 설정해도 괜찮고. 그럼 좀 더 한번 해볼까? 그럼 프라임 들어가면 이쁘네. 그냥 x 나오죠. 프라임 들어가면. 그치?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정확히 2로 나오거든요. 주황색이. 그래서 요 기울기가 2로 나와. 근데 2,2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맞겠다. 2,2를 지나가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맞니?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지금 이제 범위를 0부터 2로 잡아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게 기본이잖아.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준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더블이 들어가긴 해야지. 왜냐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정리한 다음에 두 개 치면 돼요. 자 일단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 아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390번. 자 390번이요. 야 문제 좀 읽어봐.
이게 증가함수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y는 x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완전히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일단은 gx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안 구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고 일단은 fx가 이런 거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교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 점이랑 요 점에서 이제 만난다고 나와 있고 사실 gx는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기긴 했겠지만 굳이 여기 수식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좌표가 1,1이랑 2,2 이렇게 나와 있지. 아무래도 초록색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 구한 다음에 두 배 치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편의상 뭐 A, B 정도라고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죠. 나중에 뭐 두 배는 그냥 치면 되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는 수식으로 보면은 0부터 1까지 접근을 하면 되는데 초록에서 노랑을 빼면 되니까 초록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아 잠깐만. 잠시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잠깐만요. A랑 B를 먼저 그냥 구하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잠시만. 뭐하러 이렇게 했어? 여기 1,1이랑 2,1을 지나가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 A, B를 둘 다 구하는 거지. 스몰 A, B를 둘 다 구하면 돼. 그러면 스몰 A는 이거고 스몰 B는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기 이제 넓이, 그러니까 A 쪽의 넓이는 0부터 1까지. 당연히 이제 초록에서 노랑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초록에서 노랑을 빼서 끝났네. 뭐 이거 이제 접근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얘도 1부터 2까지. 근데 얘는 반대로 해야 되지. 노랑에서 초록을 빼야 되죠. 이 6분은 쓰면 되는 거야. 좀 참아봐. 쓰려고 했어. 너무 빨라. 쓰려고 했어. 아직 수식을 다 썼잖아. 그래서 이제 노랑에서 초록을 빼면 됩니다. 근데 좋아요. 시스트가 아주 좋아. 자, 빼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딱 여기까지 썼을 때 그 어시스트가 나오면 더 좋아. 딱 이 타이밍이 반박자 빨랐어. 자,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도현이가 말한 게 뭐냐면은 여기 B를 구할 때 6분의 공식을 쓰면은 좀 더 빠르지 않냐라는 건데 근데 A 쪽에서는 그 공식을 못 쓴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A에서는 안 돼. 그래서 A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잠시만 좀 자세하게 해줄까? 얘들아 그러면은 A에서는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B에서는 왜 공식을 못 써? 아니 왜 안 들려? 반대. 미안해. A에서는 못 쓰는데 B에서는 쓸 수 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A에서는 왜 못 쓰냐? B에서는 쓰는데? 그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봐. 이게 답을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눈을 좀 떠야 되거든. 시야를. 그러니까 A에서는 공식 적용이 안 되는데 B에서는 공식 적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는 거야. 뭐가 다르냐는 거지. A랑 B랑. 그런 거 자꾸 눈여겨보라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니까 A랑 B랑. 내가 다 해줘.
밑에 포물선이 없어. 혜원 뭐가 달라? 뭐가 달라? A랑 B랑 뭐가 달라? 괴롭히면 일진 같은데. 서연 뭐가 달라? A랑 B랑. 할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가서 해요 그냥. 그건 뭐가 달라? 마지막으로. 직선 밑에 포물선이 없어서.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위아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기 B는 온전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혀 있잖아. 둘러싸여 있잖아. 근데 A는 여기가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안 돼. 이게 다른 거야. 다시 말할게.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네 그냥 간단한 거랑 먼저 해볼게. 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나 아주 쉬운 거랑 한번 해볼게. 아주 쉬운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들어가.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뭐 0, 1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포물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넓이는 6분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냐면 6분의 1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제곱 먹이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공식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온전히 닫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한번 제안해 볼게. 똑같은 상황인데 수식은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이 뭐 0이랑 1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잠깐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반으로 쭉 잘렸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분의 1이야. 내가 여기 반쪽아리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여기서도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얘랑 비슷하잖아. 상황이 둘 다 이차함수. 여기서는 못 쓰거든. 이거 왜 못 쓸 거거든? 온전하게 닫혀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여기 꽉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막혔다는 느낌이 들어. 일단 이게 감싸 안아주고 있잖아. 정확히 막혀가지고. 근데 얘는 여기가 뻥 하고 뚫려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자꾸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옆구리가 비었잖아. 쉽게 비유를 들면 옆구리가 비었잖아요. 뻥 뚫렸잖아. 그래서 이게 막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6분의 공식을 쓸 수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꽉 틀어막혀 있지. 그래서 공식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자꾸 눈으로 봐야 돼. 이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6분의 공식을 못 쓰나?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6분의 공식 쓸 수 있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뚫렸는지 막혔는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둬야 된다. 계산은 생략합시다. 96번. 정의역에다가 제한 범위는 왜 주는 것 같아?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되나? 왜 달아주죠? f를 증가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준 거야. 만약에 그 조건이 없으면 포물선 자체는 역함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포물선은 역함수가 없지. 야 이게 어떻게 역함수를 갖냐?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래서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툭 잘라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달아주는 거야. 뭐 어쨌든 가만 써봐. 자 A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풀어놓은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뭐 좀 막연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봅시다. 네, 딱 보자마자 수식이 잘 안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접근을 치려고 하지 말고 얘 상황을 자꾸 보는 거야. 상황. F는 이거라서 근데 어차피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하지. 원래 절편이 여기랑 여기지만 그리고 야 F랑 그 45도 라인이랑 원점에서 접한다. 접하니까 맞지 않냐? 야 F가 이거랑 지금 접하는 야 이거랑 접하네. 봐봐.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암산이 돼야 되는데 잘 봐. 이게 F지. 보였어? 보여야 돼. 이게 라인이지. 이게 노랑이지. 얘가 F고 이게 노랑이지. 나갈 거면 다시. 교점 몇 개야? 교점 몇 개야? 교점 한 개잖아. 0이잖아. 원점에서만 만나잖아. 근데 원점에서 어떻게 만나? 부드럽게 만나지. 날카롭게 만나? 부드럽게 만나지. 정확히 말하면 튕기면서 만나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F는 여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잠시만요. F 프라임 제로가 1이 나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그래서 F에서의 원점 그러니까 F의 원점에서의 접선이 노란으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얘가 접선 역할을 하는 거야. F 입장에서. 이 접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쟤는 여기서 부드럽거든. 부드럽게 이렇게 나와. 부드럽게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F가 이거고 어차피 음수 쪽에서는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의 역함수가 G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마 뭐 그림상 이 정도쯤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제 이런 데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F A가 되지 않아. 이게 좀 그림이 안 되죠. 자, 좀 천천히 해보자. 헷갈리니까. 좀 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문제 조금만 보고 있어요. 그냥 지금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을 좀 잘 봐봐. 이 그림을 좀 잘 봐봐. 요거를 잘 봐야 돼. 이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다 풀었죠. 그림 봐. 그림을 좀 자세히 봐요.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는 그림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A부터 A 더하기 1이잖아. 자, 계속 봐. 잘 봐. 집중력 유지해야 돼. 시간도 얼마 남아서 집중력 유지해야 된다. A부터 A 더하기 1이지. 그럼 편의상 여기를 A 더하기 1이라고 이제 잡아봤어.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F는 핑크로 색칠을 한번 해보면은 이만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F로 접근하면 정확히 요거 좀 납득이 돼. 자, 요 핑크색 넓이가 나오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FA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저기가 이제 FA면은 여기가 이제 FA가 되거든. 근데 보면은 요게 이제 45도 라인이잖아. 그래서 요 점이 FA, FA가 나와. 그림 잘 보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요 점이 FA, FA가 나와.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요 점이 FA가 나와. 이건 좀 납득이 돼. 다시 여기가 A, 여기 FA잖아. 그러면 요 점을 오른쪽으로 끌어서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얘가 Y는 X 라인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랑 정확히 똑같거든. 그래서 요 점이 FA, FA가 나와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면 여기가 FA가 나와. 이건 좀 납득이 돼. 그 다음에 여기를 A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면 여기는 FA 더하기 1이 나오겠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끌어와서 생각하면 되고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까지 끌어온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여기는 다시 여기 라인 위잖아. 그래서 여기 이쪽 점은 요거, 요거야.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밑으로 그대로 내려주면은 여기 있는 X좌표도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Y는 X니까.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해서 뭐야? 이 G는요. G도 이제 핑크로 한번 그려볼게. G는 되게 신기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치는 거야. 맞지? 됐어? 그러면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치는 거지. 그래서 G는 이렇게 접근을 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모양을 접근치는 거지. 그래서 G는 색칠을 한번 해보면 이 모양이 되, 그러니까 G는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 모양이 되는 거고 F는 다시 한, 너무 그림이 복잡해서 F는 요 모양이 되는 거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가 똑같지 않아.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랑 여기 동그라미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기역자 모양의 사각형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접근값을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냐? 이거 눈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넓이를 24로 맞춰달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넓이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면은 좀만 더 자세하게 해볼게. 그러면은 좀만 더 자세하게 하자. 여기가 A지.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FA.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아까 X좌표가 A 더하기 1이었잖아. 너 정확히 말하면 이 길이가 1이지. 그치? 이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전에 이 높이가 FA 더하기 1이었으니까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A 더하기 1이야.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 두 개를 서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큰 쪽의 넓이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 작은 게 빠져야 돼. 그 중에서 작은 게 이게 빠져야 돼. 이거를 빼서 게임 끝났네. F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넣기만 하면 돼. 설명이 조금 어렵지. 그냥 실제로 접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거. 이게 치는 거. 이걸 막 계산을 갖다가 막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힘들어. 야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하기 힘든 게 만약에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지금 루트 적분 들어가야 되거든.
루트 척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f의 역함수를 구하면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2차 함수의 역함수는 그렇잖아. 루트가 나오잖아. 근데 애시당초에 루트 족분은 수투에서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벗어나.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접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게 그림 딱 다 그리고 나서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빨이라고. 저기 얘기를 좀 하고요. 맞추는 걸 합시다. 금방 끝내줄게요. 잠깐만 1분 내로 끝내줄게. 오늘 막또 착하고 가고 막 하니까. 일단은 이번 주부터 다시 클리닉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와가지고 너네 지금 NQH나 이런 것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되잖아. 그 유형 중심도 마무리 좀 해야 되지. 그래서 와서 좀 이런저런 질문했으면 좋겠고 이제 고3 정도 됐으니까 내가 굳이 막 강제로 얘기 안 해도 좀 자율적으로 와가지고 질문 좀 하자 제발.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그 얘기를 좀 해야 돼. 잠깐만 1분 안에 끝내줄게. 혹시 너네 오늘 모고 교재 가져왔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갖고 온 사람 잠깐만 꺼내. 아니 뭐 없는 사람은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이제 갖고 온 사람은 모고 교재 잠깐만 봐봐. 잠깐만. 모의고사 교재를 보면은 이게 잠시만 요거 얘기만 좀 하고 끝을 냅시다. 250문제예요. 250문제인데 양이 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서 나는 좀 최대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요일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화목반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목요일날 숙제를 좀 많이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사실 화요일은 숙제를 내기가 좀 그래. 아니야? 별 상관없어. 화요일에 내주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로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네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제 정규 수업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풀어올 수 있을지 이 얘기를 문제 풀지 말고 이런 얘기나 좀 됐을 거야.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거든요. 얼마나 풀어올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정하면 이거 이제 좀 풀어와야 돼. 그래야 질문을 하지. 이게 다 같이 가는 수업이잖아. 그래서 막 누구는 풀어오고 누구는 안 풀어오고 막 그러면 이제 안 풀어온 애들은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 나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되게 어려워. 나 분명히 경고했다. 어렵다. 모의고사 교재. 이거 진짜 막 실력 문제들은 막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 걸린다 이거. 시간 자꾸 풀어야 됩니다.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씩 걸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0문제는 좀 많을 것 같고 74, 28 250문제 4주 74, 28 70개 정도는 가능하겠어? 너무 적은가? 어떤 것도 쉬워? 70문제는 좀 적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괜찮을 것 같아. 지원이 생각에는 어때? 양을 더 늘려도 돼. 근데 4시간짜리 수업 분량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는 너네가 좀 많이 풀어와야 이 질문을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분량이 만약에 적으면 뭐 기출시험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70문제 할 수 있을까? 일단은 70문제로 얘기하고요. 좀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뭐 100개를 풀든 200개를 풀든 더 많이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뒤에 해설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해봐요. 알겠지? 오케이. 화요일에 보자. 고생. 토요일에 와서 막 질문하고 줄게.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 한 명만 못 받은 거지. 지원 와서 질문해. 토요일날. 알겠지? 이제부터 와야 돼. 쟤너도 오는 걸로 약속했다. 정훈이는 언제부터 올 거야? 올 거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잠시만 교재 챙겨줄게.